자, 우리 이렇게 볼게요. 제가 가방을 저쪽에다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볍게 수업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요 앞에 칠판 괜찮아요? 좀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아닌가? 자, 우리 다음 주가 우리 8차시거든요. 8차시. 네, 거의 절반이 흘러간 거 알 수 있네요. 중간 시험을 볼게요. 중간 시험.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자, 뭐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객관식으로 한번 볼게요. 뭐 객관식을 한 20문제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40문제 이렇게 할게요. 문제가 좀 많죠. 이래야지 뭐 한 1분에 한 문제씩 풀면은 뭐 40분 동안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객관식이 뭐냐? 그러면 기말은 만장일치를 하게 되면 주관식으로 바꿀게요. 그럼 막 계산도 하고 막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꽤 즐겁기도 해. 이제 우선 객관식으로 한다고 첫날 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 뭐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낼게요. 난이도는 중하 이렇게 낼게요. 이 중하가 뭐 개념이 없죠. 뭐 말은 중하인데 제가 보기엔 중하인데 상일 수도 있어. 공부를 안 하면 상이고 많이 했으면 하에 해당하는 거지 뭐. 그쵸?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게 수업이 보니까 절대평가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거 시험 본대로 성적을 한번 줘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한 4개 틀리면 A뿔, 8개 틀리면 B뿔. 그치? 그럼 난이도 중하니까 다 맞추면 되겠지. 뭐 상황을 봐서 한번 해보긴 할게요. 아셨죠? 대략 제가 그렇게 야박하게 하진 않고 한 10개 이내로 틀리면 만만하죠. 그럼 또 너무 확 이제 부담감이 떨어지는데 한 8개? 80점 이상 되면 뾰족한 학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뭐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잘 보시고 뭐 책에 있는 거라든가 거기 뭐 문제 몇 개 올려드린 것들은 중에서 수업 시간에 뭐 안 한 거 있잖아요. 과한 거 이런 것들은 뭐 뺄 테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기본적인 문제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원래는 강의실을 뭐 어떻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할까 하는데 한 요 정도 분위기면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올지 조교 선생님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장소는 보기로 하고 시험 시간은 어떻게 9시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빠듯해요. 오는데도 그렇고 어차피 제가 시험 문제를 언제 만들냐면 다음 주 금요일 시험이잖아요. 그럼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느낀 게 미리미리 땡겨서 와 다음 주 중간고사지 해서 제가 주말에 막 해서 만들어 놓잖아. 그럼 제가 푹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제 경험상 미리 일을 땡겨봤자 또 일이 또 있어.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로 미뤄요. 미리 땡겨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금요일날 시험이다 그러면 금요일날 시험 문제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아침이니까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뭐 이렇게 뭐 일하다가 뭐 자기 전에 12시 반쯤 되면 TV 한번 틀어서 0시 뉴스 뭐 있나 좀 보다가 뭐 유튜브로 보겠지. 뭐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시험이구만. 제가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내야지 해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죠. 어떻게 낼 거냐? 뭐 저 그냥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처음에 40문제면 이거 40문제 만들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 처음에 1번부터 5번까지는 막 고민을 해서 혹시 강의 진도 뭐 나갔나 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5개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이 밤에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럼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올려드렸던 문제들이 있잖아. 그게 다 뭐 제가 파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근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를 뭘로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바꾸진 않고요.
보기를 1, 2, 3, 4를 좀 왔다 갔다 바꾸고 뭐 그렇게 하면은 40문제가 다 만들어지고 그러면 한 3시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저는 편안하게 자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기말 시험은 뭐 반드시 제가 이렇게 뭐 와서 어차피 시험지도 가져가야 되니까 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제가 3시에 이렇게 문제를 딱 끝냈는데 뿌듯하긴 한데 피곤하겠죠.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조교님께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제 감독은 이제 다른 조교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와서 아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뭐 요렇게 뭐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문제는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주관식이면 끝난 다음에 나눠드려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아니 왜 여기서 감점이 됐습니까? 이런 걸 가져오시면 제가 뭐 이신청이라 해야 되나?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고 재채점하고 하는데 객관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답만 가져가서 채점하게 되면 그냥 띡. 근데 문제 중에서 만약에 이상한 게 있다. 문제가 그러면 시험 보는 상황에서는요 질문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는 요 40문제를 한 몇 분 정도 할까? 40분이면 좀 너무 빡빡하겠죠? 그냥 1시간? 한 50분? 어떻게 할까? 원하시는 대로. 자, 다수결 해볼게요. 투표의 제도 배웠으니까 40분 하자. 아니, 뭘 40분이냐? 공부 아니냐? 30분에 풀어야지. 나는 10분만 해도 풀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뭐 찍으면 되잖아. 찍으면 뭐 10분만 해도 끝내지 뭐. 50분 하자. 그래도 60분 하자. 이렇게요. 한번 해볼까요? 자, 30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출합니다. 40분 없어요? 50분 50분? 60분? 많을수록 좋다 이건가요? 다행이다. 제가 2시간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그러니까 1시간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10시에 시작합시다. 10시에 시작해서요. 왜냐면 제가 새벽에 이 파일을 보내잖아? 그러면 9시부터 아마 조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복사기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 4, 50명? 50명 정도 되나? 그러면 복사기 돌리는데도 거의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많으니까 페이지 수가 꽤 된다고. 자,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이렇게 끝나는 걸로 할게요. 아셨죠?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게 있으면 중간에 질문하지 마시고 조교 선생님이 또 이쪽에 재정학 전공도 아니고 어떻게 하기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 있으면 시험 끝나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거 이상합니다. 답이 뭐 2번, 3번 다 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새벽에 해롱해롱 거리면서 잘못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복수 정답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거면 모두 정답 처리할 테니까 이상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세요. 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뭐 말씀드릴 거 있나? 컨닝은 하지 마시고요. 네, 당연히 부정행위 이런 거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컨닝은 하지 마시죠.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잠깐 뭔가 뭐 뿌듯할지 모르겠는데 찝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 했잖아.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 다른 선택할 게 많이 있는데 나는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친구 만나 노는 거야. 그럼 놀았어. 그럼 그 대가가 뭐야?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시험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다. 그러면 열심히 시험 공부하면 이거 뭐야? 쉽게 나온다고 그러고 절대평가니까 다 맞추면 그냥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컨닝을 하게 되면요 서로 다 이르더라고. 그래서 앞에 친구가 뭐 컨닝하면 대각선에 있는 친구가 조용히 손들면서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컨닝이 별로 없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손들면서 질문 있나? 가면은 이게 쓰더라고. 제 컨닝해요. 이렇게. 아무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달라진 거는 요즘 풍토는 컨닝 자체를 잘 안 하더라고. 그냥 씩씩하게 뭐 재수강 하지 뭐 이러는 것 같아서 재수강 하면은 뭐 어떻게 사라집니까? 학점이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렇게 컨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말을 잘 보면 되지 뭐. 또 기말 잘 보면 뭐 아무튼 오히려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좋은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뭐 시험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세요? 여기서 뭐 미리 합의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시계는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아. 시계는 뭐 여기 띄우거나 저기 뒤에 있는 시계를 가져오거나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휴대폰은 사용하지 말고 뭐 그냥 계산기 써도 되지만 계산기 쓸 일은 별로 없을 텐데 2 더하기 3은 이걸 막 계산기를 막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계산이 뭐 그렇게 막 그냥 연습장에다 옆에다 이렇게 살짝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연습장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지의 공간을 좀 여백을 비워둬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게요. 연필로 해도 됩니까? 뭐 연필 상관없어요. 연필은 뭐 상관없어. 또 뭐 있을까? 아, 지난번에 제가 경제 원론 수업도 하거든요. 거기 물어봤더니 누가 물어보더라고. 귀마개 하시려면 하세요. 그러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설마 귀에 이렇게 친구랑 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 야, 1번에 뭐야?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아무튼 귀마개는 막 뭐 신경 쓰이나 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뭐 공식 시험에서는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귀마개 해서 조용히 고요한 상태에서 집중해서 풀겠다 하시는 분은 뭐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먼저 푸신 분이 있으면 가셔도 되겠어요. 우리가 60분 동안 하면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괜히 뭐 남는 시간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지 마시고 다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그러면 미리 나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셨죠? 10분 만에 나가는 친구도 있겠지. 10분 만에 나가는 친구도 있으면 한번 쳐다보시고 아 찍었구나 뭐 이렇게 기말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택을 했구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험 문제는 처음부터 재정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오늘 배우는 외부성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진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어려운 뭐 계산 문제나 뭐 그런 거, 뭐 에즈워드 박스 막 이런 거 뭐 내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가볍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질문상 여기서 네 그냥 그러면 이렇게 시험으로 하시고 예, 오프라인 시험이니까 예, 이렇게 오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험도 아이캠퍼스로 해가지고 뭐 봐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럼 또 어색하고 복잡하고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해서 보는 걸로 하시죠. 자, 뭐 그 정도 하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외부성과 자원 배분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자, 우리 외부성이라는 것은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가격에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야 되는데 비용 같은 것도 다 반영된 기회비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외부성에서는 말 그대로 이러한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시장 테두리 바뀌죠. 편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가격이지 정보가 왜곡된 가격 정보 네, 이걸 보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결정이 되겠어요? 아니면 왜곡된 자원 배분, 왜곡된 결과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왜곡되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소한 자원이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흐름 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목이 외부성과 자원 배분 할 때 외부성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요거 보시고요. 직관적인 설명 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외부성이 없다면 할게요. 외부성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뭐 사회 전체적으로 뭐 이런 외부성이 없으니까 원래 이렇게 한계 편익과 그리고 한계 비용과 또 요 한계 편익은 사적인 한계 편익과 사적인 한계 비용과 이게 다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하면 요게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생산이니까 이제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지난번에 외부성의 종류 봤어요.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외부성이 존재 시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차이가 발생해. 자, 그럼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잠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생산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막 밖으로 막 공장에서 유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정화시켜야 되는 비용을 원래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한계 비용이 사적인 한계 비용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 과정에서는 외부성이 없으니까 저 편익 측면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되었다 할게. 뭔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생산 과정에서 뭔가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되면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뭐 삼성이나 뭐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를 가면 뭐가 좋으냐라고 하면 그냥 뭐 거기 좋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뭐 거기 뭐 강의를 그렇게 뭐 꼼꼼히 하면서 뭐 이렇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공부는 다 자기가 하는 건데 오히려 관심이 없지. 가르치는 거에 관심이 없고, 교수님들은 또 뭐 연구 중심 대학은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티칭하는 것도 싫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 뭐냐면 좋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보고 배우는 게 많다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이제 새로운 내가 어떤 뭐 공부하는 일을 해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술을 알게 모르게 익힌다고. 그게 이제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네 편익에 이렇게 외부성이 발생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쪽에 할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부성이 존재 시 이렇게. 역시 이것도 해로운 외부성과 이로운 외부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해로운 외부성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소비할 때 뭐 합성세제를 써서 아니면은 내가 음악을 소비하는데 옆 사람이 듣기 싫은 음악을 막 크게 들으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도서관을 요즘 뭐 이렇게 너무 좋아져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 예전엔 도서관에 가가지고 또 책이 뭐가 있나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등등 그랬는데 도서관 입구부터 이렇게 좀 저쪽 위로 이제 가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도서관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건물 자체 무슨 건물이라 그러나 법학관이라 그러나 아무튼 자체가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 하고 자료는 인터넷으로 막 찾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도서관까지도 멀죠. 처음에 학교 왔을 때는 아니 뭐 이렇게 학교가 좁아 이랬다가 또 생각해보면 여기서 도서관까지 가는 것도 엄청 멀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음악을 듣는데 자기가 신나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 저희 때 이렇게 듣다가 뭐 MP3 뭐 CD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듣다가 흥얼흥얼 대다가 막 노래 불러. 근데 자기는 이제 몰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즐겁지. 몰입의 즐거움을 막 느끼면서 막 물화일체가 되는데 사실은 옆 사람 저 뭐야 알려주기도 뭐 하고 물론 이제 그 목소리가 되게 좋으면 가만히 두고 듣는데 이게 또 목소리가 이상하게 되면 시끄럽게 되죠. 해로운 외부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편익이 이렇게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떨어뜨리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부등호가 얘가 내려가니까 PM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외부성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도서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목소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버스킹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되면 뭐 진짜 뭐 가수 지망생이 있으면 이거 편익이 올라갈 수 있겠지. 계속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밖에서 불러야지. 도서관에서 불러요. 근데 이제 잠깐 한두 곡은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무튼 외부성이 없으면 거기 첫 번째 줄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사적, 사회적 여기서 괴리가 없는데 외부성이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고요. 그럼 가격에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에 그래서 소비 과정에서 해로운, 4번에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그냥 2개 샘플로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거는요. 환경오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요걸 합시다. 이렇게 지울게요. 예,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는데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살짝 여기에 쓸게요. 가능한 한 가운데다 써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하면요. 이렇게 수평축이 생산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만들 때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저 그림 있는 것처럼 생산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생산 비용이 이렇게 증가한다 할게요. P가 뭡니까 하면 프라이빗이야. 사적인, 그러니까 이제 외부 비용까지 고려하지 않은 뭐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몰랐던 거지. 알고 그랬으면 안 되지. 그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건데 몰랐어. 그래서 자기네들은 열심히 생산을 한다 해서 생산하는데 이렇게 단위당 생산 비용은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SMD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셜 마지널 데미지 이렇게 약자로 표현을 했어요. 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사회적 한계 피해 이렇게 해놨죠. 뭐 원서에서는 EMC로 많이 쓰기도 해요. 익스터널리티 해가지고 마지널 코스트다 이렇게 쓰는데 뭐 그거는 뭐 책마다 표현은 아무렇게나 다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게 외부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이만큼 오염물질이 유발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 외부 비용도 우리가 비용 처리해서 정화시키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겠지. 그러니까 여기 비용에다가 생산 비용에다 이거까지 같이 더해야 될 거야. 그럼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맞췄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SMC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됐죠? 이거는 소셜이야.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계 비용인데 PMC랑 이렇게 SMD를 2개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요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비용 아니겠습니까? 진짜 비용 맞잖아. 저 외부 비용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걸 이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하니까 비효율성이 발생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외부성이 없잖아. 그래서 SMP, PMB 이렇게 그냥 아예 MB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한계 편익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회사가 수직축에는 뭐 이것저것 다 써야 돼. 원래는 변수를 다 쓰긴 뭐하니까 그냥 P 하나만 그냥 상징적으로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적인 측면에서의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프라이빗끼리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 선택은 네, 그러면 PMB랑 PMC가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PMB와 PMC가 같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PF로 돼 있습니까? F점 요게 바로 사적인 최적이죠. 그러면 생산량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은 이렇게 책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자, 그런데 외부 비용까지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진정한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는 SMCA랑 SMP가 같아지는 여기서 진짜가 이렇게 돼서 최적 선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회적인 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래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 독점이 뭐가 나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나쁜 건 아니지. 뭐 이윤 매출을 극대화할 때는 독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뭐 불공정한 건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작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적 선택을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최적은 이렇게 S끼리 같을 때야 SMB와 SMC 이렇게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G점 해놨는데 점점점점 여기가 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사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G점이 최적이거든. 사회 전체적으로 물이 100도씨라고 하면 여기가 100도씨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진짜 최적이야. 근데 만약에 이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요게 어떻게 되냐면 과다 생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물 자체가 이렇게 100도씨가 돼야지 최적 상태가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1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생산이 되는 거죠.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작에서는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다고 상정하는 거야. 왜냐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축구 선수를 하게 되면 그게 적정합니까? 축구에 재능 없는 사람까지도 막 이렇게 축구하니까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지. 모든 사람이 사실 다 공부한다? 그것도 아니지.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으면 또 딴 데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찾기가 물론 현실에서 어렵지. 찾으려면 그걸 다 이것저것 해봐야 되잖아. 나의 적성이 뭐가 맞을까? 근데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런데 나한테 맞는 적성을 내가 빨리 찾았다. 그럼 그것도 사실 뭐 행운인 거지 뭐 사실은. 아무튼 과다하게 생산되면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만큼 너무 강과 여기 보시면 편익은 요만큼인데 비용이 더 높으니까 이만큼 낭비가 발생하는 거야. 비효율성. 근데 이렇게 100도씨부터 110도씨니까 뭐 1도씩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요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드웨이 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뒤에 다시 언급은 합니다. 여기를 H라고 표현을 했네요. H. 그래서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이 해로운 외부성을 외부 불경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데 요 크기가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요. 그거를요 약간 조금 더 분해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요거는 머릿속에 그대로 뼈대 익혀주시고 여기도 지울게요. 요 그림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과잉 생산되는 QF에서 QG로 생산을 줄였다고 할게요. 그래서 QF에서 QG로 생산을 감축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야?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가게 됐으니까 효율성을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조금 체크해 볼게요. 우선은 거기 표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그림 해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거 우선 기업 측면에서 볼게요. 기업 측면에서는 슬퍼요. 이렇게 얼마나 슬퍼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이제 몰랐다니까 이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생산량을 F가 최적인데 근데 생산을 줄이라고 그러잖아. 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아니 내가 봤을 때 이만큼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날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렇게 날아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업 측면에서는 요만큼 우리는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날렸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생산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게 외부 비용 아니겠습니까? 소셜 마지널 데미지 이 한계 피해액이 요만큼이 피해가 줄어든단 말이지. 요렇게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업도 이제 사회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의 크기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건 플러스야. 플러스.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이게 찌그러져서 그렇지. 자,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그렇지. SMD는 여기 있는 PMC에다 SMD만큼 올라가니까 이 빨간 색깔 면적과 약간 나침반 같이 생긴 요거랑 면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파란 색깔만큼 날아갔지만 빨간 색깔만큼이 피해가 감소했으니까 피해 감소니까 이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빨간 색깔의 크기는 파란 색깔과 검정 색깔의 합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빨간 색깔이 더 크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저기 나와 있는 이렇게 이 비효율성이 제거됐다는 의미에서 더 후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만큼이 플러스야. 그래서 이게 그 전까지는 비효율성을 나타내는데 이런 비효율성이 제거로 그래서 후생이 증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우선 기본적인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바람직한데 그것보다 과소해도 안 좋고요. 과소인 경우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통 독점 이런 거 하잖아. 아니면 조세 부과, 아니면 가격 통제 이러면 시장이 위축돼요. 그래서 물이 100도씨면 제일 이게 적절한 타이밍인데 끓는데 90도씨면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110도가 돼도 바람직한 거 아니야. 과잉 투자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다가 적절하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의미를 보시면 이게 여기가 최적 생산량이잖아.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게 최적 수준이라고 해서 아니 최적 수준이면 오염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야. 최적 수준에서도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0이 아닙니다.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오염물질을 제로로 만든다. 아주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하는 문명이 이게 다 그냥 버려야 돼. 원시시대로 가고 막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선택할 때는 뭐 한계 원리 쓰는 것이지 약간 지구가 자정 능력을 해치지 않는 정도 뭐 감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허용하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1번에 보시면 공해물질 배출 수준이 제로가 된다라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뭐 그 정도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이건 뭐 관련된 말 문제고. 자, 이렇게 외부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 죄송해요. 쉬었다 할게요.